네, 지수가 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또 이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뭔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리오프닝,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업종 조금 관심을 받는데 다시 점검을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화장품과 의류 쪽입니다.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의류화장품 애널리스트 박현진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격리들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방역이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급증하는 의류주 주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기대감 대비해서 최근 시장 불안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편승하는 분위기가 좀 강하긴 합니다. 뭐 어떤 섹터나 유사한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사실 의류는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펜트업 소비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장이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의류 기업들이 온라인이나 혹은 해외 모멘텀을 더해가면서 구조적인 호황을 좀 더해가는 시기였다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밸류에이션의 상향 트렌드가 조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러한 펜트업 소비 수요가 이어지면서 브랜드사들의 성장세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황이 좀 빈번했었고요.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계절적인 또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그 외출의 이제 그 휴양지, 수영, 래시 이거 뭐죠? 래시가드. 래시가드 맞죠? 네. 아, 용어들이. 그래, 뭐 그런 기업들도 조금 연관성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소비가? 뭐 전반적으로 사실 뭐 해외여행을 못 가고 뭐 여러모로 소비의 카테고리가 조금 한정적이었다 보니까 그게 좀 의류로 많이 쏠리었던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용어 설명이면 펜트업 소비라고 하는 보복 소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억눌려 있던 소비가 사실 외출을 좀 못하는 시기가 좀 있었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없었던 분위기를 좀 소비를 통해서 좀 분출하는 행위를 좀 이제 보복적인 소비, 그러니까 보복적인 행태를 띈다 해서 이제 약간의 보복 소비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네. 자, 의류 업종의 1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대체로 내수 패션 브랜드사들의 매출 성장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에서 한 30% 성장은 평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요? 네, 여기에 이제 할인율이 축소되거나 디지털 채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진 개선 트렌드도 유지되는 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OEM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를 좀 보면서 매출은 대체로 30에서 5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또 비수기 시기에 수주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 증가폭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수 의류 브랜드사의 역기점 부담. 뭐죠? 무슨 용어인가요? 이게 역기점 부담? 역기저 부담이라고 이제 역기저 사실은 부담. 좋으면 계속 좋을 수 있지만 네. 작년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베이스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린 건데요. 네. 사실 호황기가 있으면 후퇴기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정확히 작년 2월부터 한국에서는 펜트업 소비 수요가 나타났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1차 리오프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제 신학기 수요를 맞아서 정상 등교를 하는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월 달, 3월 달에 신학기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고 또한 4월 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상당히 또 한 번의 2차 리오프닝 효과가 조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의류 기업들 3월 매출 대비해서 4월은 좀 유사한 듯 보이거든요. 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의복 출하량이나 재고량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 의복 출하량이 조금 정체되는 그리고 재고의 감소도 작년 내내 좀 잘 감소를 했었는데 재고 감소가 조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체로 이런 분위기가 다소 좀 피크아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지표들이 최근에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최근에 재고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을 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소매 판매 데이터들도 3월, 4월 달에 좀 다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확
약간 둔화되는 크게 좀 꺾이는 듯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을 보실 때 조금 역기저, 그러니까 역기저 이제 반대죠. 약간의 네. 베이스 부담이 다소 높아진다라는 걸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부가적입니다만 소재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원자재, 소재 다 같이 상승하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성 상품 쪽에 보면은 뭐 오늘 아침에는 설탕, 슈가라고 하는 게 또 이슈가 됐고 커튼이라고 하는 면화도 지금 상당히 오르는데 이게 이제 기업들 의류 업종에는 실적에는 또 무슨 영향을 줄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면화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글리세린을 포함하여 대체로 많이 쓰이는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사실 2020년도부터 21년 내내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폭등세도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수요가 굉장히 좋은 소비품, 소비 최종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전가를 좀 충분히 시키면서 가는 추세였었는데 의류가 사실 그런 쪽에 속하는 부분들이었죠. 오히려 원가가 상승할 때 오히려 가격 상승 혹은 할인율을 축소하면서 마진을 굉장히 오히려 개선시키는 트렌드에 있어 왔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좀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을 자꾸 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원가율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죠. 화장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를 실외에선 지금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 색조 화장품 쪽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주가는 영 힘들어하네요. 네, 화장품은 사실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거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소 약해가지고 조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뭐 사실은 화장품의 소비 업황이 호황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라고 볼 만한 지표도 상반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화장품 기업들이 대체로 중국발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은 화장품 기업들을 볼 때 주로 수출이나 면세 데이터들을 주로 참고하기 마련인데 최근에 이 둘 지표를 살펴보면 2021년 대비해서 22년 성장이 부재합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중국 락다운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 우려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가 혹은 예상을 하더라도 기대치를 조금 하회한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좀 크긴 하죠.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화장품주 2분기 실적은 흐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나요? 네, 사실 1분기 실적도 그닥 뭐 기대가 별로 없었었고 2분기도 밝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의 상황들 때문인데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둘 다 면세를 포함하면 거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적게는 40%에서 전사 매출 한 60%가 중국향 매출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쪽 시장이 컸군요. 네, 중국의 상황이 좀 개선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중국 내 방역 기조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물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상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푸동공항도 거의 80% 이상 정상화되었다라고 보여져서 오히려 지금 4월 달 이커머스 관련된 수요조차도 소화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쪽은 조금 더 정상화 비중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월, 5월 분위기가 대체로는 부정적이기는 한데 6월 달에 또 방역 기조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펜트업 소비 수요가 조금 더 나타나게 되면 조금 더 뭐 1분기 혹은 2분기 초순보다는 지금 2분기 말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섹터별 그래도 뭐 정리를 좀 해서 최선호주를 조금 선택 압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은 아까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물가 상승세가 이제 심상치 않아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원가 방어가 가능한 기업이 누군지를 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의류에서는 원가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쪽은 영업무역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OEM사죠.
사실 영업력은 최근에 대만, 중국의 OEM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의 갭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방역 기조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예상을 하신다면 오히려 F&F, 가장 사실은 패션 업종 내 브랜드사들 중에 대표 기업이죠. F&F를 좀 다시 볼 수 있는 시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화장품에서는 조금 구조조정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마진 하한선을 높이는 기업이 누구일지를 찾다 보니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드러나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횡령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터지면서 센티멘트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뀌는 어떤 영향이 좀 있었긴 하지만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좀 해소만 할 수 있다면 특히 뭐 최근에는 거의 해소가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익의 어떤 마진 하한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업황이 돌면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좀 다시 보시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영원무역과 F&F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혹시 소속이 변경되셨나요? 네, 저 신한금융투자 박현진입니다. 네. 아까 소개를 잘못 해주셔가지고 섭섭할 뻔했네요. 저는 주는 원고대로. 네. 네. 아이 뭐 이게 약간 FA로 풀리셨나요? 네네네. 네. 하여튼 뭐 몸값을 올려서 이직하셨다고 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신한금융투자 섹터는 똑같고요. 네, 섹터는 똑같고요. 네. 사실 뭐 화장품이나 의류나 화장품은 지금까지 기대감이 너무 없었던 상황에서 좀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 의류는 제가 계속 누누이 좋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의 연장선상인데 네. 다소 하반기에 좀 피크아웃하는 분위기를 좀 읽으려다 보니까 최근에 좀 트렌드들이 다소 조금 방향성이 두 섹터가 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임 자막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신한금융투자로 소속을 옮기신 리서치 센터 의류 화장품 분야 박현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